안녕하세요. 지식이리톨로지 뇌과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결코 빠지지 않는 주제,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뇌세포는 줄어든다든지, 꿀밤을 맞으면 뇌세포가 죽는다든지, 유년기에 측정한 IQ가 성년까지 변함이 없다든지, 이런 속설들이 정설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질의 건망증을 걱정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어디서나 웰빙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나의 뇌도 웰빙하게 가꿀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신경회로가 새롭게 생겨나거나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뇌를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뇌를 디자인하다, 뇌의 가소성을 주제로 그간의 뇌에 대한 오해를 벗겨보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정열적으로 일하다 퇴직한 한 남성이 이후 10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늙은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득 지난 인생만큼이나 남아있는 인생이 많다는 사실을 깨우친 그는 다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그는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야기 둘. 이킬습이라는 한자는 새가 날개짓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반복과 연관되는 개념 중에 습관과 중독이 있죠. 이 둘 사이에 신경학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몇 해 전에도 정부가 담배값까지 인상했는데 지금도 흡연율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만 그 습관이란 길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더욱이 중독을 끊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금주와 금연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야기 셋. 요즘 글을 읽을 때 주의력이 예전보다 못한가요?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조차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 길고 어려운 글이나 책을 읽어 나가기가 힘든가요?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신선한 충격을 준 책 읽는 뇌의 저자 메리언 울프가 최근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인쇄 기반의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디지털 매체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의 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상관없을 법한 이 이야기가 사실 모두 뇌의 가소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본래 가소성이란 말은 외부의 힘으로 고체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그 힘을 제거한 후에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모습 그대로 남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이 뇌과학 용어로 쓰이면서 뇌의 가소성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뇌세포나 뇌 부위가 학습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학습이나 기억에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가해진 자극에 의해서 뇌에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 자극이 없어진 뒤에도 변화가 지속되는 뇌 기능의 유연한 적응 능력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재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가소성은 무뎌져가는 기억력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학생과 초보자에게,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무척 고마운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각성과 희망의 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사실 뇌의 가소성이 이 분야에 일반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뇌손상 환자의 언어 재활을 연구하는 신경언어장애라는 분야가 제 전공이었는데요. 신경심리학에도 소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 최고 석학이었던 모 교수님께 간곡히 청강을 요청했습니다. 허락은 받았지만 교수님은 첫 수업에서 한 가지 견해 차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네는 뇌의 가소성을 믿겠지만 난 그렇지 않아. 재활을 통해 생긴 능력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재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 당시 교수님의 견해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뇌가소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과학 분야가 많이 발전한 만큼 뇌의 가소성을 증명하는 연구도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브레인 룰스의 저자 존 메디나는 신생아의 뇌는 조립요망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태어날 때 일부만 조립되어 있고 몇 년이 지나야 완전히 조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3살 정도가 되면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연결고리가 2~3배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뇌는 가지치기를 하듯 연결고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과정이 사춘기를 겪으며 또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자란 신경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어른과 비슷하게 정렬됩니다. 요약하면 미운 3살이 되면 뇌 속에서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고 무서운 10대가 되면 그보다 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혈압을 올리는 우리 집 꼬맹이들이 왜 그러는지, 사춘기 시절 저는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미친 듯이 뻗어나간 신경가지처럼 어느 것 하나 정렬되지 못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어른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라는 과정이구나. 물론 여기에서 어떤 시냅스를 더욱 강화하고 어떤 시냅스를 버려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교양과 철학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중요한 점은 성장 과정에서 뇌회로는 계속해서 재편성된다는 사실이고 평생 동안 뇌 안에서는 변화가 지속됩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뇌는 늙지 않는다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 주의 집중이 된 것이긴 하지만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뇌는 늙지 않는답니다. 저는 매일 출근길에 지갑이든 핸드폰이든 열쇠든 꼭 한 가지를 잊고 나가는 건망증 때문에 아내에게 정말 한결같은 남자라는 핀잔을 듣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무언가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배움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 여기 뒤통수를 번쩍 때리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이케가야 유지 박사는 뉴런의 수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 동안 변함이 없다. 신경세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미세한 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어린 토끼와 늙은 토끼에게 각각 새로운 자극을 훈련시켰는데 역시나 어린 토끼가 더 빨리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 수가 변함이 없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는 뇌파의 일종인 세타파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타파는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거나 사물에 주의와 흥미를 가질 때,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분일 때 나온다고 합니다. 늙은 토끼는 이 세타파가 어린 토끼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타파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실험을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토끼는 변함이 없었지만 늙은 토끼는 시행 횟수 절반 만에 80%의 달성률을 보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뇌 자체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뇌의 실체는 젊을 때 그대로라는 것이죠. 세타파는 주의력, 흥미, 탐구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마음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하면서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매너리즘이 학습의 최대적입니다. 이케가야 박사는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뇌세포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협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굳어진 뇌회로를 유연하게, 즉 가소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것과 달리 생각해보기,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뇌가 손상된 환자의 경우엔 뇌의 다른 영역이 잃어버린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에겐 학습과 훈련을 통해 신경회로를 재배열,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와 반복이라는 도구를 통해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뇌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브로드만 뇌지도를 통해 대뇌 피질의 각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브로드만의 뇌지도는 대략적인 위치일 뿐이고 사람마다 정확한 뇌지도는 개별적입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조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회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걸까요?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경험과 반복을 통해 강화된 신경회로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도 무의식간에 기존의 경로로 처리해버립니다. 만약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국 새로운 신경회로는 생겨나지 않으며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의적 유전자에는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 밈은 모방을 거쳐 생각과 신념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모방을 하는 뉴런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특정 행동을 볼 때 마치 자기가 직접 하는 것처럼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울 뉴런이 인간 사회에서 보이는 다양한 모방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밈을 설명하는 데 바로 이 거울 뉴런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끔찍스러운 장면이나 불쾌한 행동을 볼 때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충격이 강한 만큼 강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또한 모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의식을 뇌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반복과 학습으로 강화된 뇌회로는 새로운 해석을 방해하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자기계발책을 종합해보면 나쁜 행동은 줄이고 좋은 행동은 반복하라는 지침이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몸의 습관을 들이라는 말은 뇌신경회로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건강하고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의 저자 바버라 스트로치는 어휘, 언어기억, 귀납적 추리, 직관력, 통찰력이 절정에 달하는 뇌는 중년의 뇌라고 합니다. 이제 뇌의 절정기에 도달한 중년 여러분, 배워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주눅들지 말고 뇌를 유연하게 해보자고요. 자, 굳어진 뇌회로를 유연하게 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익숙한 것과 달리 생각하기,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기, 시간을 내어 잠깐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뇌를 활력있고 유연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메리언 울프는 말합니다.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 다음 영상은 주의 집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늘 도움드리는 지식 에디톨로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식 에디톨로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릴게요. 집단 지성과 인류의 지적 자산을 동원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책방은 다음 카페 독서클럽과 함께합니다. 전국에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과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카페 독서클럽을 확인해주세요.